네, 현재 시간 2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수익버스에서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현재 증권시장에서는 또 텔레그램 방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지 실체 파악을 위한 시간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상엽 이사, 이지은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시장에 밀려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하락 요인이 있을 테고 우리가 과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있을 테니까요. 두 분의 도움을 빌려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텔레그램 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국내 증시 하락 요인을 여기서 찾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보시면요. 금리 인하 기대에 희비가 교차되고 있다. 항공과 신재생은 웃고 있고 수출주는 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재화를 수출해 달러를 받는 수출 기업의 경우에는 환율 하락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오늘장의 원달러 환율은 어떨지 보시죠. 지금 1,320원 중반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제가 한 몇 주 전만 봤더라도 1,400원까지 거의 압박을 하고 있던 원달러 환율이었는데요. 현재는 1,326원 90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금리 인하로 인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자 국내에서는 수출주들이 피해주로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상엽 이사님, 오늘 텔레그램 방에 이런 금리 인하로 인해서 달러의 변화, 그로 인해 수혜주, 피해주를 좀 많은 분들이 공부하고 계시던데 네. 실제로 국내 수출주들이 오늘 이 이유 때문에 밀리는 거 맞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시가총액 코스피 시가총액 1위에서 20위까지의 종목 중에서는 시가총액 1위, 2위 이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코스닥 내에서도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들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였던 종목군들도 5%, 6% 하락하는 종목군들이 있을 정도인데 말씀하신 대로 수출주 약세가 오늘 시장에 좀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다라는 것도 살펴볼 수 있겠고 일본도 1% 넘게 하락하다가 지금 1% 미만으로 좀 약세를 좀 줄이는 모습도 보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가라앉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코스피는 2,700에서 방향성을 다시 한번 탐색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코스피도 그렇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장한 신규 종목군들 몇 종목 제외하면 거래 대금이 7월 말 8월 초에 5조 후반, 6조 원 초반이었거든요. 그때랑 비슷한 거래 대금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그러니까 좀 조금이라도 시장이 그래 좀 출렁거릴 만한 요인이 있으면 생각보다 더 크게 출렁거리는 그러다 보니까 좀 시장 거래가 부진해 왔었던 것도 오늘 좀 하락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큰 모멘텀도 이제 실적 발표 어닝 시즌이 지났기 때문에 큰 모멘텀이 없다는 것도 또 이렇게 조금이라도 뭔가 좀 시장에 부정적인 요인이 나타났을 때는 오늘처럼 좀 흔들릴 수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게 오늘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도요. 이 약달러가 오늘 시장의 키워드다. 하루 이틀로 안 끝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올려주셨는데 장기화될 것으로 보십니까? 전반적인 의견은 그런 네. 전망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환율 하락을 좀 가파르게 하락할 거다라고 보기는 또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지금 이제 3분기니까 이제 4분기로 갈수록 수출 증가율도 기저 효과로 봤을 때는 또 수출 증가율도 좀 하락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수입 증가율도 이미 좀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율이 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폭은 크지 않을 거다. 근데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 정도의 속도가 크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면은 시장 전반적인 투심이 어떠냐 이 부분에 좀 시장이 앞으로 더 크게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끝나지 않을 이 약달러 현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환율이 급격하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수출주들의 반응 어떨지도 한번 볼까요? 먼저 조선주 보겠습니다. 대다수의 조선주도 오늘 파란불이 들어와 있죠. HD 현대미포조선과 또 하나엔진,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모두 다 내리고 있고요. 그중에서는 HD 현대미포가 6% 가까운 급락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반도체주도 부진합니다. 시총 상위를 기록하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2%대 약세로 삼성전자 다시 또 8만 원하고 좀 멀어지는 모양새고요. PSK홀딩스와 테크인이 6% 넘게 낙폭 키우고 있습니다. 그간 수출로 인해서 수익을 냈던 전력주 오늘 쉬어갑니다. LS일렉트릭과 HD 현대일렉트릭 1%대 약세고요. 상대적으로 좀 낙폭이 큰 건 전기 쪽이더라고요. 전선전기, 그래서 재룡전기, 일진전기 3%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진 대표님.
네. 우리 수출주 비중 그럼 지금은 줄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급하게 줄이실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네. 근데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두를 하고 대응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이러한 현상에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지금 투자자들의 심리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오늘 수급이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도 이게 뭐 더 이상의 변동폭이 크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우려감이 좀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향후 투자에 대한 뭐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혹시 아직 뭐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뭐 레포트에서도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감이 존재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수출주들에 대해서 약간의 좀 안 좋은 그런 부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종목들이 진짜 데이터와는 또 별개로 투심에 대한 영향을 좀 크게 받을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예 배제를 하고 아무리 변동성이 제한적이라 해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 대응적인 측면에서는 염두를 반드시 해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포트를 완벽하게 바꿀 필요는 없지만 대응은 하자. 그럼 우리가 조심스럽게 혹은 조금 더 이 약달러 현상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하고 미리 주의해야 될 업종을 꼽아보자면 이지은 대표님 뭐로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일단 자동차를 보고 있는데요. 자동차요. 네, 워낙 네. 내수 경기 쪽이 자동차는 워낙 좀 위축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수출에 의해서 많이 좀 길을 대고 있던 상황이기도 하고 지금 엔화 강세에 있어서 가장 이제 일본 증시 흔들릴 때 도요타가 네. 많이 흔들렸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현대차가 그 정도로 지금 흔들리고 있고 한 건 아니지만 이번에 인버스트 데이라든지 이런 일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상승이 나온다는 것은 약간의 우려심도 있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다양한 업종들이 해당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자동차 쪽을 저는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조심해보자라고 했고요. 이상엽 이사님은 어느 업종을 예의주시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면에서 말고 좀 부정적인 면에서요. 네, 부정적인 면. 네.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오늘 한 2% 모두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소부장 쪽을 반도체 소부장이요. 네, 소부장 쪽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 앞에서도 뭐 PSK홀딩스, 테크윈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두 종목만 보더라도 오늘 한 6%대 하락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기술적인 흐름만 보더라도 그래 121선에서는 반등이 나오겠지. 거기서 반등이 나왔을 뿐이고 다시 또 121선 내려오는 상황이고 또 여기서 좀 더 가면 좋을 텐데 근데 그 자리가 또 121선이니까 그 자리에서 또 밀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이번 주에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굉장히 분기점이 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그때 조금 더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 반등이 나올 때 이 두 종목이 최근 전고점을 과연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한다면 조금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것도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락을 보면은 힌트가 보인다. 반도체 소부장 쪽도 약달러의 피해주로 꼽힐 수 있으니까 비중 조절이라던가 향후 추이를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주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화장품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화장품주가 급락할 때만 하더라도 앞서 저희가 이야기해 드린 것처럼 약달러, 수출주 부진, 그런 화장품이 부진할까로 생각했는데 꼭 그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단 하나증권의 박은정 애널리스트가 오늘 화장품 업종 전반 조정에 대한 코멘트를 했습니다. 금의 주가 조정과 관련해서 업종 내 특이사항은 없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최근에 이 수출 데이터들 많이 챙겨보셨잖아요. 전월 대비 감소했던 것에 대해서는 전월에 미국 프라임데이로 인해 수출이 유독 증가했기 때문에 기저효과 때문에 단순 부진해 보이는 거지 추세적 상승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2분기 부진했던 중소형주 또한 3분기 반전을 그리는 모습이고 밸류에이션도 무난한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리콘2에 직접 전화를 했나 봐요. 오늘 회사와의 통화 내용이 한 텔레그램 방에 올라왔는데요. 블록딜 추진 관련해서는 금시초문이다. 전혀 그런 사실 없다. 그리고 시장에 물량이 나올 가능성은 더더욱 없다. 괜히 시장이 공포심에 휩싸일까 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지은 대표님. 오늘 화장품주 하락할 만한 요인은 없었대요. 그런데 뭐 수출주 부진 때문일까 혹은 뭐 실리콘2에 뭐 자체적인 문제가 있나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오늘의 하락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이제 수출주들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좀 나오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화장품, 음식료 업종들이 이번 연도 초반에 시장에서 굉장히 하드 캐리를 했는데 그 중심에는 결국에 수출을 잘 하기 때문이다라는 수출에서 굉장히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업종이라고 시장에서는 이제 분류가 됐었는데 지금 반대적인 상황이 도래를 하면서 그와 관련돼서 투심적인 부분에서는 좀 이제 매도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압박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화장품 관련돼서는 이제 그와 관련돼서 내수 쪽도 상당히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수출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주가 급상승이 크게 나온 거는 사실이긴 하지만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화장품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도주의 성격에서 화장품들은 좀 멀어진 건 사실이다 보니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기점으로 해서 수급의 방향성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색깔이 어느 정도 변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를 해뒀을 때는 이제 만약에 화장품이 이렇게 빠졌을 때 그러면 매력이 있다. 오히려 지금 가격이 좀 빠졌을 때 사자라는 그런 매수세가 없다 보니 지금은 좀 제한적이다 보니 이런 매력도적인 부분에서의 좀 하락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투심이 약화된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환율의 영향도 있고 수치 데이터가 살짝 저조했던 것들을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팩트체크가 필요한 내용이 또 시장에 떠돌더라고요. 저희 호근이의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화장품주의 하락 요인을 무신사 때문이다, 올영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어떤 그 주식 회사원들이 가입하는 그런 SNS가 있는데요. 거기서 뷰티 브랜드 다니는데 그쪽 MD가 기록 안 남게 용의주도하게 무신사 뷰티 페스타 들어가면 각오하세요. 빠지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하고 끊어버렸대요. 그래서 이 뷰티 업계 올영 독점이라던가 횡포가 좀 무섭다라는 글들이 올라왔고 거기에 오늘 화장품주가 빠지는 게 이 무신사 못 들어가서 그런가 보네요 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가정을 해본다면은 오늘 화장품주가 빠지는 요인이 될 만했나? 팩트 체크해 볼게요. 이상우 이사님.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무신사 뷰티에 들어가려고 많은 중소형 화장품 업체들이 뭐 많은 것들 준비했다가 이게 철회되면은 비용으로 또 떠안게 되잖아요. 네네. 수익도 낼 수 없고요. 그로 인해서 화장품주들이 타격을 받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카더라가 있었는데 실제로 영향을 줬을까요? 만약에 준다면은 네. 일시적일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의 하락을 이것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거는 좀 과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저도 뭐 무신사 어플 사용하고 있고 뭐 뷰티에서도 좀 본 적도 있긴 하지만 네. 그 지난 1분기에 무신사 뷰티 거래액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78% 크게 성장하고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우려가 좀 나오기도 하지만 올리브영을 생각해 보면요. 지난 금요일 날 혹시 명동에 네. 올리브영이 몇 개 있는지 아시나요? 명동이 3개요. 아니요. 그럼요. 지난주 금요일자로 7개 왜 이렇게 늘어났죠?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밀레올의 건물 1, 2층에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7번째 명동에 7번째 거기가 이제 오픈을 했고 지금 이제 그 무신사 쪽 뭐 성수동 뭐 팝업 얘기 나오곤 있는데 올해 연말에요. 지금까지 그 올리브영의 가장 큰 매장이 명동에 있는 300평 넘는 매장인데 연말에 성수동에 지금 명동보다 큰 매장이 올리브영에 또 생깁니다. 그래서 무신사 못 들어가면 일시적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올리브영이 계속해서 엄청 많이 생기고 명동보다 더 큰 매장이 또 성수동에 생깁니다. 그러면은 거기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일시적인 영향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한 우려 때문에 오늘 하락하는 걸 거기에 연관시키는 거는 좀 무리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리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럼 오늘 실리콘2의 하락은 무신사 뭐 올영 그런 이야기보다는 수출주에 대한 투심 악화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 볼까요? 7.03% 내림세 보여주면서 39,700원, 오늘 장중에는 9% 넘게 하락했고요. 다행히 38,700원에서 조금은 올라오고 있어요. 이상효 기사님, 네. 오늘 실리콘2 화장품주 보유자들 어떤 식으로 오장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위로는 한 47,000원 근처, 아래로는 종가상, 전체가 종가상 4만 원. 여기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면은 종가상 4만 원 지켜지지 못하면 좀 비중 줄이고 접근하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 주위에도 저렇게 크게 굴리는 분들, 실리콘투 보유한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네. 분들이 저가 사셨으니까 큰 문제 없을 수는 있는데,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뭐 고점에서 사서 비중이 크신 분들은 종가상 4만 원 지키지 못하면 조금 줄이고 대응하시면 좀 유연하게 좀 뭐 대응하는데 어렵지 않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종가상 4만 원이 이탈될 시에는 단기적으로 비중 축소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실제로 오늘 장의 화장품주의 하락 많은 분들 걱정하실 텐데 크게 우려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투심 약화, 그리고 여러 플랫폼 업체들의 싸움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화장품 업체들의 뭐 비용이 늘어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판매량으로 회복하거나 해외 시장 진출로 인해서 최근 좋은 흐름 보여줬던 화장품주니까요. 조금만 더 믿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텔레그램 방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제약바이오 안에서 제2의 유한양행으로 거론되는 기업입니다. 에이프릴 바이오인데요. 에이프릴 바이오가 기술 이전한 물질 40조 시장 진출이 확정됐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덴마크 제약사 룬드백이 갑상선 안병증과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시장에 공식적으로 출사표를 던진 상황에서 이 에이프릴 바이오가 지금 상대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 건데,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제2의 유한양행으로 봐도 될지 텔레그램 방에서도 이 종목이 많이 언급됐어요. 신고가 돌파했다, VI가 발동됐다, 장중에 또 두 자릿수의 급등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상현 기사님, 네. 이 에이프릴 바이오 기술 이전 무슨 내용입니까? 이제 말씀해주신 룬드백이 이제 두 가지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그래서 뉴스로도 뭐 40조 원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 시장이 모두 다 뭐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이제 갑상선 안병증, 그래서 뭐 갑상선 뭐 자가 면역 질환 부분이고, 두 번째가 이제 다발성 경화증인데 이제 중추 신경계에 이제 발생하는 이제 만성 질환, 결국에는 이제 자가 면역 질환 관련된 부분인데, 이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하면 또 이제 관련된 마일스톤, 임상 시험 그런 과정에 따라서 마일스톤을 내년에 뭐 많게는 뭐 한 150억 이상 또 이제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좀 부각받고 있는데, 또 바이오가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하면 뭐 이와 같이 정말 오늘 장중에 거의 뭐 한 25,550원까지 상승했는데, 이렇게 과연 상승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까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이오 쪽의 분위기가 좋은 가운데에 이와 같은 또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좀 더 크게 부각받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뭐 지금 보니까 뭐 리가켄 바이오도 좀 신고가 보이고 있고, 그리고 가깝게는 이제 9월이 코앞인데 9월에 또 유럽 종양학회 ESMO가 또 9월 13일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네. 가깝게 이와 같은 일정도 있는 게 전반적으로 바이오 업계에 뭐 긍정적인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있다. 이 부분도 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에이프릴 바이오 저희 시청자분들도 많이 들었다라고 하는데, 지난 8월 22일에 발간된 리포트도 다시 끌어올려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무 바이오 말고 돈 되는 바이오가 강한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어떤 리포트냐면요. 룬드백이 더 든든한 빅파마를 모셔올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동시에 매수 추천 의견이 나왔고, 에이프릴 바이오 하반기 갈수록 관심은 더 높아질 것이다. 룬드백의 충분한 지불 여력과 전문성을 지닌 글로벌 빅파마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진 대표님, 네. 오늘 에이프릴 바이오 주가 보면 확실히 반응을 해주고 있어요. 제2의 유한양행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유한양행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솔직하시네요. 네. 네, 일단은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이제 학회에 대해서 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세계 폐암학회에서 지금 렉나자에 대한 단독요법 데이터를 공개를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FDA 승인에서는 병용요법이었는데 이번에 단독요법에 대해서 공개가 되고, 그리고 타그리소 대비해서 경쟁 우위가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추가적인 상승세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시그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정에 관련해서 지금 SD팜, 뭐 루닛, HAB 계속해서 일정이 9월 달에 있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돼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은 이런 일정 속에서 또 종목들이 하나하나 좋은 소식들을 불러일으키면서 종목들에게 기대감을 좀 심어줄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좀
포진이 되어 있고 또 금리 인하하면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중에서는 유한양행에 대한 뭐 지금 따라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에이프릴 바이오도 오늘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흐름 자체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보유하신 분들은 여전히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는 유한양행을 제2의 유한양행을 찾기보다는 나는 유한양행을 직접적으로 노려보겠다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엽 이사님의 에이프릴 바이오에 대한 대응 전략 궁금하고요. 오늘 저희 출산휴가를 떠난 이창진 아나운서가 집에서 TV를 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포트를 다 바이오로 바꾸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고점일까요? 라는 질문까지 대신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에이프릴 바이오 그리고 우리 이창진 앵커에 대한 답변 우리 화면을 통해 전해주시죠. 네, 최근에 바이오가 좀 강하게 움직일 때 보면 뭐 짧은 기간에도 한 2배 정도는 상승하곤 합니다. 지난 6월 달의 저점, 또 최근에 8월 달의 저점이 15,000원 전후예요. 그래서 조금 더 움직여준다고 하면은 한 3만 원 수준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바이오로 다 바꾸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앞에서 이제 대표님이 9월 달에 뭐 관련된 여러 종목에 해당하는 그런 이벤트들이 9월 달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좀 단기적 그리고 이제 제약 바이오 쪽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알테오젠도 9월 달에 좀 굉장히 가장 큰 또 일정이 있는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9월 달에 좀 바이오 종목군들이 뭐 종목별로는 다를 수 있겠지만 좀 고점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다 바꾸진 마시고 뭐 트레이딩이나 뭐 스윙 보유 관점에서는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떠들고 있는 여러 이야기들 그중에서 3가지 핫 이슈 다뤄봤고요. 두 분과 함께 팩트 체크해봤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